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박찬식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제안 정책을 토론하는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120여 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이제수의 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축년 사건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1901년 변방의 섬 제주에서는 제주도민과 천주교인 사이에 큰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외래문화와 토착 전통문화, 국가와 지방이라는 복잡한 요인들이 충돌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사건은 신축 항쟁이나 신축 교환으로 서로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신축년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짚어보고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0주년 기념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수열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현요한 천주교 제주교구청 사무처장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에서는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신축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은 양측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그 명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신축년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1899년에 외래 종교인 천주교가 제주도에 대한 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주교로 대표되는 외래 문화와 제주도의 토착 문화가 뭔가 이게 편하게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00년에는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그 황실 재정기구인 내장원의 징세 담당관인 봉세관이라고 하는데요. 평안도 출신의 봉세관 강봉원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독점적인 그 세금, 징세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1901년 5월 초에 중앙정부의 조세 수탈과 당시 갈등을 빚었던 그 교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회가 열리고 밀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 교회 측에서 한림민회소를 습격하면서 장주 오대연을 비롯한 사람들 체포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인들이 대정성을 향해 나아가서는 대정성의 그쪽으로 대항해서 오는 주민들 향해서 발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장주 오대연은 체포됨으로써 당시 25살에 불과했던 대정군의 그 관청의 그런 그 향리고 인성리의 리강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청년 이재수가 강우백과 더불어 장두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수는 서진으로, 강우백은 동진으로 나뉘어서 도민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강화시켜서 제주성으로 민군을 편성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교인들은
제주 읍성으로 쫓겨 들어와서는 제주 읍성을 걸어 잠그고 제주 읍성 안에 있는 그 무기고를 열어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군은 제주 읍성의 남쪽에 있는 황사평에 주둔해서 상호 대치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민군과 제주 읍성에 들어가 있는 교민들 사이에 상호 그 살상이 빚어지면서 상당히 이게 화합으로 뭔가 그 원만한 해결 과정을 밟지 못하고 상호 갈등, 상호 살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접전 끝에 5월 28일에 제주 성안에 주민들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니까 민군은 성내로 진입해서 결국 제주성을 장악하고 교민들을 관덕정 앞에 모여놓고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결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1901년 10월에 이 밀란, 이 사건을 장두로 나서서 주도했던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 세 사람이 서울로 압송이 되어서 평리원의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1901년 신축년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축년 사건이 가진 역사적 의의와 교훈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갔으면 합니다. 김수일 위원장님, 먼저 신축년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박찬식 박사로부터 신축항쟁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잘 들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해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1901년이. 그때 이제 이런 아주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민을 포함한 많은 교인 수백 명이 참담하게 희생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에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정말이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천주교회 우리 현 신부님과 저가 같이 나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주도민들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지탱해 오면서 이중 삼중의 수탈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투호 세력으로부터의 갈취가 있었고 중앙에서 파견된 봉쇄관으로부터의 어떤 탈취가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제주 당시의 도민들을 더 아프게 했었던 것은 문화적 탄압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게 당시 그게 이재수 신축항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축항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제주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고 제주의 자존을 지켜야만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게 신축항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축년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예, 김수열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사실 이 토론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은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한 시간인 게 1999년도에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미 100주년 기념으로 신축년 심포지엄을 가졌고 또 2002년도, 2003년도에 연달아 2년 동안 제주 1901년 기념사업회하고 이미 화해의 시간들을 미래 선언의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 원인들 또 일련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 안에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사실 신축년 그 해에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차원들이 겹쳐 있는 그래서 조선말 왕정 즉
근대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그 봉건주의에 대한 저항들, 그래서 중앙과 지방관들의 그런 갈등, 그리고 이른바 이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 뒤에는 이 프랑스라는 그렇죠. 또 외세랄까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또 아까 문화적인 거에 대한 어쩌면 상당히 제주도민들 어쩌면 유림민 유교도 있지만 무속이라는 이 제주 토착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정서에 대한 어찌 무시랄까 배척이랄까 이 거부감에 대한 아주 심한 저항들, 그리고 토착 현만 세력과 또 이 불란서 신부님을 업은 이 천주교 이 세력들이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하여튼 뭔가 종교의 순수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세력이 되고, 사회 세력들이 상당히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기득권이랄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참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고 다툼과 투쟁의 역사인데, 그게 순수한 종교 그리고 순수한 문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도 순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복합적인 이기심이랄까 기득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역사를 조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적 의의 교훈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대한 이유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각자 혹시 그래도 기념사업회나 그다음 천주교회 측이나 또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01년 사건, 신축년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왜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가,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천주교회 측 입장 한번 신부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현상적인 원인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세패라고 하죠. 아까 강봉원이라는 중앙 정부가 파견한 이 징수원인 봉쇄관이 어쩌면 1900년 이전까지는 제주도에서는 그런 중앙에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 중앙 징세원이 와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힘든 작업이었고, 또 그 안에서 어쩌면 세금 징수하는데 이제 또 교패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인들이 또 강봉원과 결탁이 되고, 또 신부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모사를 하고, 그 안에서 치해법권적인 그런 신부님의 등을 업어서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세패에 대한 어쩌면 원인들이 처음에는 뭐 불거졌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문화적인 것들 안에서 이제 종교적인 폐단이랄까, 교회의 폐단이 이제 점점 발생하면서 무소불위의 치해법권적인 그런 과도한 그런 저항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세패와 교패가 합쳐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쩌면 총까지 쏘게 되고 폭력적인 것까지 결탁되면서 이제 불이 이제 완전히 타오르라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일 위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의 원인. 물론 이렇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포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은 제주라고 하는 이 섬은 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거든요. 흔히 쉽게 얘기해서 무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무속에 의존했고 무속으로 살아왔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던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세력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이렇게 자기네 종교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인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업신여겨버리지 않았나. 무시해버리지 않았을까. 그게 제주 사람들의 자존심을 가장 크게 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이중적 수탈구조는, 경제적인 수탈구조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우리 선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이것만 놓치게 되면 제주도민이 아닌 거죠. 그걸 번더려버린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재수라고 하는 분이 장기에 섰을 때 온 도민이 그를 지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이재수란을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상당히 크네요. 예. 그래서 당시 천주교가 좀 더 그 토착 문화에 대해서 포용을 하거나 또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당시 여기 처음 부임했던 김원영 그 신부가 쓰신 수신영약 같은 자료에 보면 그 제주도의 모든 그 토착 문화를 좀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천주교회의 프랑스라는 외세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천주교회 내부의 어떤 그 좀 교리적인 특성, 예, 그게 혹시 좀 배타성이 강했습니까? 뭐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어쩌면 첫 번째 아까 김소월 선생님이 지적한 그 어쩌면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 바티칸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는 교리들, 그 교리를 또 신앙 안에서 전파하는 사목적인 것들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한번 성찰하면서 이른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하는 한 가톨릭 교회 그 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회거든요.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내용 중에 그 헌장이나 교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종교와의 대화와 다른 문화와의 그런 만남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의 제국주의가 남미라든지 아니면 제3세계에 가서 선교를 한 데 있어서 이게 따블라 라사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선진 문물을 주입시켜야 된다. 기존의 토양은 미개인이고 우매하고 그래서 뭐 위생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가 새롭게 교화시켜야 되고 뭐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완전 철저한 우월적인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이제 무시하고 하대하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게 아니다. 이미 아까 5,000년이 됐든 정말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토착 문화 안에 당신의 숨결과 당신의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미 해주셨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 토착 문화와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더 자기가 고유화가 되고 더욱더 만남이 풍요로워지는 보편 인류의 그런 성숙함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관계성이다라고 이제 승화시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른바 1999년도에 문창우 지금은 주교님이 되셨지만 그때 신부님이 그 재현했던 이 내용도 선교사적인 그런 성찰 안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반성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비록 그게 현상적으로 무당이 됐든 무속이 됐든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주도라는 토양 안에 숭고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전통을 문화를 만들었다. 그런 만남을 못 이루었다. 존중과 상호 존중과 승화의 그런 선교를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결혼하면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주도 중에 제주도의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지도 7명의 첩이 있다고. 축첩. 축첩. 그러니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침탈 문화 안에서 남자가 숫자가 적었는지 몰라도 이 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아직도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일부 일처제 안에서는 이거는 뭐 세례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이 어쩌면 서로 안에서 더 존중되고 더 대화하고 승화시키는 작업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사회 세력화되고 되고 폐쇄적인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과거 얘기 뭐 그다음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배타적이고 그다음 포용적인 입장 또 토착 문화와의 어떤 만남에서 이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내용 됐고 좀 현실도 한번 짚어보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120주년이 되는데도 우리 일반 제주도민들은
향토사가들도 그렇고요. 이 사건을 보통 이재수의 난, 이재수란, 밀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재수난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기념사업회는 신축항쟁, 그렇죠. 그다음 교회 쪽에서는 한동안 교난이라고 교회가 결과적으로 많이 신도들이 이제 희생되었다고 해서 교난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좀 더 객관적인 용어인 교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명칭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쓰이고 있는데 글쎄요. 우선 이재수란이라고 할 때 왜 이재수란 이름이 거기 꼭 붙여지는 게 제주도민들의 일반 인식인지 한번 김수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제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장두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러니까 장두라고 하는 게 뭐 우두머리가 아니라 소장을 제출할 때 제일 앞서서 이름을 밝힌 그 사람이 장두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밑에 이름을 달고 그래서 청원을 하는 방식인데 장두가 나서지 않게 되면 그게 소장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 중에 하나의 그 장두 정신을 살려내면서 그쪽 장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재수란이라고 하는 명칭이 쭉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재수란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신축항쟁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한 개인을 우상화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렇다면 이재수만이 아니라 뭐 강호연도 있었고 강호백도 있었고 오대연도 있었는데 삼이사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부각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이게 왜 항쟁이고 신축 항쟁이 옳다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많은 교인들이 죽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학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 이전에 그 제주 민중들에게 가해졌던 문화적 폭력이 더 엄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탄압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주도민들은 당시 어떤 종교가 아니라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형상 목사가 와서 당호백, 절호백을 부셨을 때도 지지 않았어요.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천주교가 이해했으면 포교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리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재수란 이런 명칭보다는 신축 항쟁, 도민들이 당시 어떤 그런 식으로 항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졌을 때 이후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 제주의 자존, 제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신축 항쟁이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괄해서 전달될 수 있지 않겠나.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수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당시 항쟁 정신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항쟁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교회 측에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재수를 비롯한 장두의 또 그 칼에 희생되었던 또 수많은 신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교회 쪽에서는 지금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교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항쟁이라는 용어를 교회 쪽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가 계속 토론회에서 뭐 원인이나 과정 안에서 그런 천주교가 빌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제주도인의 그런 자존감의 그런 문화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근원적인, 실존적인 그런 의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저항까지는 좋은데 이제 천주교 신자가 이제 308명, 뭐 346명 뭐 이렇게 희생 묻지마 처형이 돼버리게 되고 그 결과적인 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제 또 보상되게 황사평이 땅이고 지금 우리 종교묘지이고 한데 그래서 저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나 그게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항의 그런 개념도 수용하면서 이거는 또 아까 뭐 이제 정부와 뭐 지방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까지 되고 교회 문제까지 되고 이거를 하나의 난도 아니고 교회가 개입된 정말
토탈적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좀 감정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신축교안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뭐 반감이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더 성숙한 더 폭발적인 우리 네. 표현이 교안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그 다 녹여낼 수 있는 용어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적 입장의 차이는 다 서로 인정할 인정해주고 수밖에, 예. 각자 항쟁의 의미나 그다음 교회가 그렇게 희생을 많이 봤다는 그런 의미나 같이 이해를 해준다면 그렇죠. 충분히 대화가 되고 서로 같이 앞으로의 일도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할 게 예, 있습니까? 뭐 아까도 현시민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102주년 되는 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천주교 측하고 그 신축 우리 쪽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동선언문도 채택 미래지향적인 200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미래선언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이 어떤 그 이재수 그러니까 신축 항쟁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에 미뤄두고 우선 화해 정신과 상생의 정신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물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보게 되면 관점에 따라서 분명 사건은 달리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는 그런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3년도에 아까 미래선언 김수일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현시무님도 물론 그때 뭐 직접 관여하시진 않았겠지만 지금 문창호 주교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고 그다음 김수일 위원장님도 당시에 그 역할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주 그 간략한 미래선언의 어떤 내용만 좀 먼저 미래선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잠깐만 소개하면 지나온 시기에 각자 다른 입장에서 평행선을 그려왔던 사건에 그러니까 신축항쟁이죠.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학문적 평가는 향후 과제로 남기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관용의 종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양측이 우선 사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하고 있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제주도민을 대표한 우리들은 동건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하게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120주년을 준비하면 보다 더 밝은 미래가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 화해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 천주교회 측에선 이에 대해서 당시 뭐 좀 원로 신부님들이나 기존에 교난적 시각을 갖고 있던 신부님들도 계셨을 텐데 천주교회 측에서는 뭐 어떻게 여기셨는지요? 이게 좀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1999년도 이른바 선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신축교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었는데 그때 문창우 지금 교구장이신 주교님께서 천주교를 대표해서 아까 선교사적인 반성, 성찰과 화해 그런 제스처를 했는데 어르신 신부님들은 처음에는 뜨악한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죽었는데 뭘 우리가 용서를 청하고 반성을 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얘기를 하게 되면 어쩌면 먼저 감정이 올라가게 되고 천주교 신자가 몇백 명이 죽었어 어떻게 묻지마로 학살됐어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게 막 분기탱천하는 그런 거였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어쩌면 반성도 하고 성숙하게 승화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그런 이론을 곁들이면서 문주교님이 이제 정리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2002, 2003년도는 수월하게 김영훈 대표님하고 이제 도민사회하고 화의가 됐던 예, 거죠. 예. 그때 미래선언의 끝에 보면 양자는 우리는 향후 제주 공동체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각자의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죠. 그 공동으로 기념 사업을 한 바가 있는지 이 2003년 선언 이후에 제 기억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들어봐야겠는데 그럼 먼저 각자가 이 100주년 이 미래선언이 2003년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18년이 흘렀는데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뭐 기념사업을 어떻게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저희들이 먼저 이런 점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놓고 100주년 해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합의 미래 선언만 해놓고 이 선언에 뒤따르는 후속 작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이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침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반성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가 120주년이니까 두 갑자가 돌아온 해가 되지 않습니까? 12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들은 천주교 측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는 게 미리 120주년을 위해서 준비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좀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준비가 됐으면 천주교 측하고 처음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면서 이 미래선언 정신에 입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그 천주교 측의 사업과 그러니까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쪽에서는 그 2003년 이후에 혹시 교회 나름의 기념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또 그 선언에서 우리 같이 하자는 얘기를 그때 서로 공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쪽에서 그래도 딱 여기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는 얼마 없어서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 쪽에서는 혹시 이렇게 화합 사업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지? 그 2003년도가 우리 천주교에서는 의미 있는 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창우 주교님 이전의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이 이제 부임하신 해거든요. 그래서 강우일 주교님이 부임하셔서 또 이제 미래 선언이라는 게 됐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 미래 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반성입니다. 그 반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직자 중심주의여서는 안 된다.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이 권력화되고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근원적인 거에 대한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이제 소공동체화되는 체질 개선이 됩니다. 이제 제주교구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강정이라는 그렇죠. 해군기지 그리고 이제 제2공항 그리고 또 지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순례길이라고 해서 제주도 올레길이 있지만 그 올레길 안에 그 순례길들을 만들면서 신축 교환에 대한 신자들한테 객관적인 정보 거기에 대해서 순례하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 그리고 4.3이라든지 한배 재단이라고 해서 한국하고 베트남 그 어쩌면 이 또 다른 그 신축 교환이고 또 다른 4.3이 될 수 있는 그렇죠. 한국과 베트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꼭 대외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의식화 교육 또 구조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컨텐츠적인 것들을 하면서 계속 사회와 제주도 사회와 호흡을 했고 또 뭐 발전해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를 승화시킨 게 이제 올해 문창우 주교님이 교구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또 이제 신축교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좋은 말씀이신데 꼭 그 우리 측하고 그 신축년만 가지고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나라고 이렇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두 측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주교 측인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실천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되면은 어떤 외세에 의한 제주 침탈, 다시 말해서 어떤 군사력에 의한 침탈에 해당하는 뭐 강정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주교의 그 중심 세력들, 천주교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줬거든요. 저는 그 천주교 안에 이재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재수가 함직한 일을 교인들이 정말 해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죠. 전향적으로 같이 나섰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 신축 이 사건의 신축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관덕정 광장과 그 다음에 황사평은 이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 민군에 주둔지면서 나중에는 천주교 그 신축년 사건 때 희생된 사람들의 매장지이기도 했고 관덕장 광장도 물론 그 민군이 제주성을 장악했다는 어떤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 민중항쟁으로서의 그 성취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앞에 또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나갔던 희생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중첩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뭔가 원래 120주년 맞이해서 물론 다 외향적으로 나가서 이제 서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대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과 천주교인들,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 상호 연대 사업이랄까, 기념 사업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가 싶습니다. 우선 그 지금 천주교회 쪽에서 먼저 120주년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120주년을 맞아서 올해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까 5월 28일 날 제주성이 열리게 되고 수백 명이 희생된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저희들이 한국교회사 연구소하고 천주교 제주교구가 같이 신축교환 120주년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되고 도민사회에 대해서도 정말 사죄와 용서를 청하면서 정말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들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미래 우리 세대 또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해서 신축교환 기억과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고요. 그리고 5월 29일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황사평 그곳에 화해의 탑을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를 청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잊지 말자 그리고 화합하자라는 도민사회와 적극적인 그런 화해의 탑을 제막하면서 또 그날 도민사회와 신자분들이 함께 황사평에서 중앙성당까지 이렇게 관덕정을 관통하면서 순례하는 행사를 하고요. 그날 저녁에 346명의 그런 천주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재수와 강우백과 이런 오대현이라는 그리고 그 밖에도 희생된 수많은 신축교환에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관덕정이나 황사평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은 관덕정에 화이탑을 세우고 싶은데 관덕정이 신축교환의 현장만이 아니라 사삼이라든지 제주도 안에 역사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거 참 신중한 표현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어쩌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황사평뿐만 아니라 관덕정이나 9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한논 그 성당터에 또 화이탑을 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행사를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념사업회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 해소되어 있는데 다시 이번에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위원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예, 네. 어떤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지난달서부터 그 준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3월 달에 이번 달 내로 준비위원회 발족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건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 신축 항쟁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같이 알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이 그 모슬포 그 삼성이죠. 그러니까 대정에서
민군이 출정했던 날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 꼭 그날에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날 정도에 해서 기념사업회에 좀 발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런 그 제주도민들에 대한 문화적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20세기를 열었던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름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신축년이 영향에 의해서 저희들은 1932년 해니항쟁도 이루어졌고 1948년 4.3하고도 쭉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다 보면서 컸을 거 아닙니까? 어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축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0주년 때도 그런 일을 저희들이 못한 게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120주년 때에는 어떻게든 같이 이런 추진위원들을 많이 모아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그 호주머니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정 부족하면은 뭐 이런 좀 행정의 힘도 좀 얻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그 천주교 측에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공유하면서 같이 화해와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 지금 조금 시차는 있지만 천주교회 쪽에서는 뭐 작년 이미 말서부터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기념사업회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2003년에 그 화해선언의 그 취지는 지금도 엄연히 이렇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 이제는 좀 상호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서로 교회 측하고도 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예전에 나왔던 얘기도 있지만 뭐 기념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그 확정되거나 준비되어 있는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기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념사업회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 사업안들이 하나씩 준비가 될 텐데요. 이럴 때마다 그 천주교 측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100주년 때 했었던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만약에 이런 천주교 측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도 기념사업에서도 적극 결합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천주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 사업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도민사회가 늘 정말 제주도를 위한 천주교이지 천주교를 위한 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120주년을 맞으면서 뭐 말로만 뭐 용서를 청하고 또 화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 이 선조들의 죽음이 정말 의로운 죽음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미래 세대를 향한 가치 있는 죽음들이고 희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그 문주교님께서는 황사평이라는 곳이 단지 묘지가 아니라 어쩌면 추모 공간이 돼야 되고 어쩌면 치유의 공간이 돼야 되고 기억과 그렇죠. 화해와 정말 일치의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어쩌면 그 황사평을 추모 공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냥 화해의 탑만이 아니라 화해의 성당을 지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런 미사도 봉헌하고 또 제주도민들이 어쩌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어쩌면 이제 그냥 납골이 돼버리게 되고 이제 자연 이 매장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후손들한테 정말 조상들을 위해서나 어쩌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정말 장묘 문화 안에서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화해의 성당 그리고 장묘 문화 그리고 추모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제주도민들한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또 정말 어쩌면 교육을 하는 학습의 장이고 승화의 장, 평화의 공간으로 참 승화시키고 싶다라는 원의를 갖고 계십니다. 너무 이제 고마운 말씀인데요. 아까 박찬식 박사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이 지금에서는 이제 황사평하게 되면 그 아주 천주교의 이렇게 성소처럼 그 묘역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쓰이고 있는데 그 민군의 최종 집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집계를 지었고 그다음 참
그 삼이사가 처형당한 이후에 배보상 과정에서 그 거기에 맞당이죠. 그렇죠. 황사평에 그렇게 천주교 측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도민들의 또 예, 그, 혈세로 인한 세금 그 돈이 들어간 돈도 들어가고 배상금도 물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천주교 측이 정말 이제 아까 우리 현 신부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다만 교인들만이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앞으로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당시 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발생한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걸 어떤 그 당시 피해 입었던 천주교 쪽의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그 제주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황사평만이 아니고 관덕정도 그렇고요. 이 신축년 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유적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해서 유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행사랄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하고요. 2003년 선언 이후에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뭐 이번 120주년 맞이해서 뭔가 공동의 또 메시지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진짜 문화 충돌로부터 빚어져서 120년 흘러서 또 다양한 또 그 변화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런 과정에서 제주 사회는 예전에 그 상당히 그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 많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축년 사건 이 기념을 하면서 진짜 도민들 향해서 좀 뭔가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마지막 말씀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현 신부님 먼저. 예. 3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이 역사의 한 순간에 갈등 또 저항 또 여러 가지 이유도 모르고 또 하여튼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뭐 현학적인 이론이랄까 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120주년을 맞으면서 갖는 첫 번째 마음은 그 연민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 과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용서를 청하고 정말 그 선조들의 죽음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비와 연민이라는 화두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1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심포지엄도 하고 화이탑 제막식도 하고 순례기도를 걷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인격에 정말 선조들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연민, 그 숭고함들을 좀 느끼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정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어떻게 상호 존중하고 대화하고 화합하고 정말 가장 평화로운 제주섬을 또 미래를 향한 정말 리더십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건지 이거를 함께 제주도민 사회와 우리 천주교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일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정말 가열차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김수열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네, 그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 신축항쟁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그 20세기가 열리는 그 안목에 그 이전에 한 200년 동안 제주도는 고립이섬이었지 않습니까? 출入금지령에 의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합니다. 섬이.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서면서 천주교 그 신축항쟁 바로 직전까지 그 외세에 의한, 그다음에 중앙동세관에 의한, 토 세력에 의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또 얼마나 외로웠고 고립감이 심했을까. 그리고 뭐 식민지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상까지도 저는 더 이상 제주 사람들은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도 120주년 맞아가지고 천주교가 그 이후에 우리 100주년 그때 공동 미래선언 이후에 당시 그런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제2공항이 됐든 강정 문제가 됐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대 정신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도민들을 위한 그 어떤 사업, 도민들을 위한 그 어떤 신축 항쟁 기념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2003년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에서 당시 양측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고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하며 화해를 구했습니다. 120주년을 맞은 신축년 사건이 학술적으로는 향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제주 사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서로 연대해서 같이 하는 기념사업, 또 신축년 사건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서 또 같이 뭔가 표양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발전된 진짜 제주 사회 그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메시지,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